다이어트를 해본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중 가장 힘든 건 사실 식단 관리잖아요. 제한된 식단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죠.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나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오늘도 닭가슴살 드셨나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닭가슴살과 샐러드 몇 번 잘 먹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폭식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회식 아니면 친구의 유혹에 식단 의지가 무너진 경험,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다이어트 한 5번 했고 80kg 정도 총 빼봤는데요. 제가 했던 식단은 정말 정석적인 닭고야라고 하죠.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삼시세끼를 한 달 내내 먹었습니다. 그렇게 식단을 하니까 살은 쭉쭉쭉 빠지긴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체중 감량을 다 하고 나서 바로 폭식을 했어요. 매일 야식 먹고 매일 치킨에 매일 삼겹살 막 술도 엄청 먹고 이러니까 다시 한 달 만에 그 살이 다시 다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된 식사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큰 스트레스였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 공부하고 또 제 몸에 실험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본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중 가장 힘든 건 사실 식단 관리잖아요.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커지고, 제한된 식단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다 보면 식사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식단 계획은 무너지고 다음에 다시 빼야지로 바뀌면서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억지로 참지 않고 매일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요요 걱정 없이 즐겁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식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열량을 운동으로 태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고 하면 30분 정도 한 2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 한 마리가 1500에서 2000칼로리인 거 알고 계셨나요? 결국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운동을 3시간을 넘게 해야지 그걸 다 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씩 맨날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먹은 양만큼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 것보다는 식단을 잘 조절하는 게 일단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있어서는 식단 관리가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열량이 아니라 이제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란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밥,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되면 마지막 단계로 당이 됩니다. 그 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탄수화물 많은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 호르몬이 살을 찌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적당량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살을 찌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혈당을 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이어트 음식들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나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살찌는 음식,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 다르다는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배가 많이 나와 있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저당질의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당질 식품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혈당 지수는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살이 찌는 음식이고, 혈당 지수가 낮은 저당질 음식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저당질의 식품,
선택을 하는 건데요. 저당질 음식들은 주로 같은 탄수화물이더라도 그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이 혈당을 좀 천천히 적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포함된 이 복합 탄수화물들이 혈당을 좀 천천히 적게 올리는 이유는 이 식이섬유가 소화기관에 일종의 그물망처럼 딱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우리의 위를 잘 코팅을 하게 되면 똑같은 탄수화물도 소화 속도가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을 잔잔하게 조금만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혈당을 적게 올린다는 현미밥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질에 더해서 식단을 구성할 때 중요한 또 두 가지는, 첫 번째, 단백질을 건강한 단백질로 구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저당질 탄수화물에 단백질, 지방이 다 골고루 들어가도록 식단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탄수화물도 줄이면서 단백질도 줄이고 지방도 줄여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정체기에 더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구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예시로는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류,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류가 좋고, 그리고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알려진 올리브유를 식단에 잘 곁들여서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견과류나 아보카도를 추가해서 지방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침으로 두부 스크램블에 시금치와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고 무가당 그린 요거트를 한 컵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으로는 현미밥은 반공기, 연어구이, 그리고 브로콜리, 올리브유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이렇게 드시면 탄단지 완벽하고요. 저녁으로는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아몬드 한 줌, 이렇게 드시는 식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으로 삶은 달걀 2개, 아보카도 슬라이스, 그리고 통곡물 호밀빵 1장. 점심으로 이제 퀴노아 샐러드, 퀴노아 샐러드에는 퀴노아, 병아리콩, 채소류 이렇게 섞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닭가슴살까지 드시면은 단백질과 또 탄수화물, 지방이 풍부하게 됩니다. 저녁으로는 두부와 야채로 만든 된장국 드시고 해조류 샐러드를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식단들은 저당질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과 지방이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이어트 할 때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요요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식단들에서 예를 들면 두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부 스크램블은 드시고 싶지 않을 수 있고, 또 해조류 샐러드 이런 건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드셔야 하는 건 아니고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남들한테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이 내가 먹었을 때는 혈당도 많이 올리고 살 빼는데도 도움이 안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음식들이 잘 맞는지를 테스트해서 그 음식들을 바탕으로 식단을 구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회원분들 중에는 라면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안 올라가는 분이 한 10% 정도는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원래 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라면을 드시면서도 혈당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들은 기호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식단을 잘 유지를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식단을 한 달 정도 하시면 빠르게 감량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4kg 정도는 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4kg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4kg가 빠진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식단이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식단이기 때문에 내장지방 감소되면서 당뇨와 같은 건강지표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이 색깔도 영롱하니 예쁘고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이다 보니까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은 마냥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과일 먹고,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과일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과일 먹고, 이렇게 과일을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은 당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구성하실 때 과일은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일단 과일을 좀 줄이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동안은 좀 안 드시는 것을 오히려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과일을 너무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베리류의 과일들이
저당질의 과일이기 때문에 이런 베리류의 과일들을 드시면 조금 혈당을 덜 올리면서 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할 수 있는데 음료수 절대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제 회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음료수는 마셔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음료수는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액상과당은 굉장히 흡수가 빠른 과당입니다. 그래서 과당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바로 지방처럼 행동하면서 간에 내장지방으로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많이 드시게 되면 내장지방이 엄청 많이 생기면서 내장지방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해내면서 살도 안 빠지고 당뇨까지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료수는 제가 꼭 피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음료수만 줄여도 살이 10% 이상 더 효과적으로 빠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침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대사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다. 그러니 훨씬 더 건강하다는 의미이고요. 비만과 당뇨, 고혈압 이런 질병들이 훨씬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제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을 잘 체크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맨날 체중 재시잖아요. 그런데 이 체중을 매일 재는 것보다 혈당을 잘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들이 내 몸에는 정말 최악의 혈당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잘 체크해서 나한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터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식단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당질의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혈당 관리를 통해서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한 달에 4kg 건강하게 요요 없이 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영상 제가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건강한 다이어트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